진짜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도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발표를 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 참 좋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떨까요? 네, 전반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충족시킬 거냐 못 시킬 거냐 이거보다는 얼마나 충족시켜서 얼마나 더 높은 수준으로 나올 것이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P 실적 발표가 1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 발표 기업 중에서 85%가 실적 기대치를 충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자료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이 100개 기업이 발표를 하게 되면 실적 예상치보다 웬만하면 높게 나오는 구간들이 2005년 이후에는 70%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비율을 넘어서 85% 정도가 실적 기대치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이 발표되는 빅테크 기업들, 지금 미국 시장을 보시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금리는 충분히 낮아진 상태에서 더 이상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기업들 혹은 성장만 가지고 내용들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들은 실적 시즌에는 어쨌든 주가가 좋을 수가 없었는데 빅테크 기업들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하고 어떤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양극화가 심하다.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하고 하락 종목 수를 보았을 때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이상한 시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상승 종목 수는 작고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오는데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종목 수가 생각보다 부진하다는 것은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 실적뿐만 아니라 주요 지표, 월 말과 월 초의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주로 소비와 관련된 GDP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 지표, 그 다음에 고용 시장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들이 FOMC나 경제 주체들, 페드 같은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지표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펜딩 홈세일즈라고 해서 기존 주택 매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택 가격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는 저금리 상황에서 어떤 모기지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생산 유발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오늘 저녁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내구재라든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 시장의 핵심은 인플레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이 나오는 지표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지표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좀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거고 수요일로 가면서 FOMC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냐 분명히 금리를 만지거나 테이퍼링을 갑작스럽게 하지는 않을 건데 점도표, 중요해 보이는 점도표라든가 혹은 의사 진행 발언 과정에서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특히 자산 가격에 대한 연준 의원들, 그 중에서 매파적인 사람들과 비둘기파적인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거냐면 FOMC에서 이번에 8월에 FOMC가 없고 잭슨홀 미팅만 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은 글로벌리하게 같이 얘기도 되고 석학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7월 달에 조금 던져놓고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본격화시킨 후에 연말로 들어가면서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공감대가 조금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로 들어가면서는 본격적으로 만지작거릴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7, 8, 9월 서머 시즌의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소비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델타 변이가 지금 움직이면서 10년물, 3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다시 하락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가 지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저금리를 기대하고 있기는 한데 최근 며칠간 미국 시장을 살펴보면 금리가 내릴 때보다는 올라갈 때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고 있고요.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동성에 기댄 시장이 아니고 실적에 기대서 경기 사이클이 이제 회복되어야만 지수와 종목들, 업종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떤 시장의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서 나스닥이 확 올라가는 그런 것보다는 금리도 오르고 시장도 오르는 그런 상황이 맞춰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겠고요. 어쨌든 이번 주를 거치면서 입장, 어떤 태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GDP, 그 다음에 최근에 중요한 PC, 개인 어떤 소비 지출, 그 다음에 미시간 소비자 신뢰 관련된 부분과 또 금요일 날 발표된 중국의 PMI 지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믹스가 돼서 어떤 영향을 나타낼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조금 제가 차트 하나 가져온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미국의 케이프 지표입니다. Cyclically Adjusted Price Earning이라고 하는 건데요. 경기 반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나 성장이 반영이 된 P/E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게 지표로 나오는 게 상위 40개국 중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이 수준은 사실 이제 어떤 닷컴 버블 이전 닷컴 버블 이후에도 가장 최고로 치솟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왔던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고평가 상태를 유지하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조정을 보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순환매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리스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경제 주체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업종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미리미리 하시면서 미국 시장을 봐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지난주에 나스닥 지수가 무려 2.84% 주간 단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주간 단위로 2%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네. 이번 주에도 이런 강한 움직임은 이런 변수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수가 빠진다라고 어떤 보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이런 IT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잘 나올 건 알겠고, 그러면 그 다음에 미팅을 할 때죠. 컨퍼런스 IR 미팅을 할 때 우리 실적 이만큼 좋았는데 다음에는 비용을 얼마나 쓰고 어떻게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야 어떤 면에서는 시장의 본격적인 어떤 흐름이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수 자체는 이번 주 상승이 마지막으로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8월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상태에서 실적 시즌에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럼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시장을 위쪽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이슈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았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정치국 회의, 아직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는 FOMC만큼 중요하죠. 거시경제나 통화 정책에 대해서 공산당이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중국이 긴축을 해버린다거나 어떤 탄소 관련된 정책,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하게 되면, 변동을 주게 되면, 환율이라든가,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상대적 환율, 그리고, 대중국 어떤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출도가 많은 한국 기업들의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제가 차트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나쁘게 볼 건 아닌 것이
예전에 하이힐드 채권이 스프레드가 기본적으로 2% 정도, 20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자릿수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60, 70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지금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별 기업들이라든가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채권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경제 재개 쪽 혹은 델타 변이에 대한 대응책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해보는 것이 지수 예측을 하고 시장을 대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증시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 예측보다는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본다든지 혹은 종목별로 모멘텀을 본다든지 하는 것이 미국보다 더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 단위로도 강하게 올랐지만 우리 코스피는 지난주에 주간 단위로 0.6% 하락, 코스닥은 뭐 0.3% 소폭 상승하면서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중에 또 종목별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겠습니까? 네, 그동안 개인 투자가들이 사 들어갔던 종목들, 언론에 보시면 막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IT 쪽으로 많이 사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주가가 한번 올라줄 때가 돼 있는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피크 아웃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분기까지 좋다. 그것까지는 뭐 다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까지만 보면 괜찮은데, 4분기, 내년 1분기로 가면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까지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어떤 모멘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예상보다 좋은 어떤 실적을 내는 중소형 기업들이라든가 어떤 뭐 대형주라 할지라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없는 기업들로 매기가 점점 축약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모멘텀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배터리, 그 다음에 금요일날, 목요일날로 하면서 철강주들이 강하게 반등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하나 챙겨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메타버스는 향후 5년 동안 성장 추세를 갖고 갈 거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그 내용을 짚어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주,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뭐 속으로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개인 기업들이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가 가장 어떤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그런 내용들인 것 같고요. 배터리 관련된 것들은 그동안 이제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폭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제 문제는 셀 업체인 LG화학, SDI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주가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SDI가 많이 좀 따라간 면이 없잖아 있지만 LG화학이 다시 치고 나가는 현상이 나와야 배터리 전체적으로 어떤 뭐 패시브 자금이라든가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저평가된 수준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흘러 들어간다고 보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이 상승하는 어떤 모멘텀을 보여준다 한다면 조금 시장에서 배터리 관련된 주는 조금 더 상승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강 관련된 거는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0%, 55% 정도가 이제 중국 철강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국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건드리고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철강 수요나 가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탄소 관련된 것과 비수기를 지나서 성수기로 들어가는 모멘텀을 보았을 때는 철강주의 조금 더 지속적인 상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고려아연이라든가 포스코인터, 유니드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존의 실적을 잘 내고 있던 종목들인데 거기에 추가 사업이 얹어지면서 모멘텀이 얹어지는 흐름들입니다. 뭐 하이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의 어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아연을 만드는 건설과 연계된 그런 쪽에서 탄탄하게 10년 동안 유지하고 있던 전고점을 깨고 위쪽으로 어떤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배터리 관련된 사업에서 LG화학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소재뿐만 아니라 리사이클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 구조가 변경되는 부분,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거고, 포스코 인터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얀마 가스전뿐만 아니라 뭐 철강을 유통하는 사업, 글로벌리하게 상사 부분에서 실적도 좋은데 전기차 부분에서 구동모터까지 연결되면서 이게 친환경 사업과 같이 기대감을 갖고 가면서 슈팅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MDF라고 하는 건축 기자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이제 인테리어 하거나 마룻바닥 까는 쪽에서 혹은 뭐 주방 싱크대 만드는 쪽에서 어떤 돈을 벌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탄소 포집 설비 관련된 사업자로 여기서 만드는 그런 것들 들어가면서 엮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주도 중요하지만 실적을 깔아놓고 그 위에 모멘텀이 얹어지면서 신사업이 추가되는 회사들은 주가가 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뉴스들을 조금 참고해 보신다고 하면 주가를 따라다니기 조금 편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목해볼 만한 섹터로 제가 생각하기엔 철강이라든가 건설도 이제 비수기를 지나 성수기에 진입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정책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항공 관련된 주식이 제가 눈에 띄게 눈에 넣어보고 있는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차피 항공주는 지금 이익을 통해 가지고 PER을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저 항공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물량 충분히 지금 반토막 난 항공 트래픽 과정 중에도 항공주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 델타 변이가 나왔는데도 미국 항공주들이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눈에 띄고요. PER보다는 PESR로 보았을 때 항공주들 중에는 뭐 아시아나항공 정도를 좀 꾸준하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철강, 건설, 항공, 그 다음에 신사업 모멘텀이 추가되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보시면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관심 종목으로 언급하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는 뭐 사마네트웍스나 뉴 같은 드라마 제작사, 뭐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상승 후에 단기 조정 후 재차 반등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모멘텀은 어쨌든 중국이나 뭐 이쪽에서 좀 컨텐츠에 대한 소비가 있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뉴스를 기다리면서 투자를 하시는 그런 섹터 1차 상승 후에 두세 달 조정을 주고 이제 2차 상승을 기다리는 거고 신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임주 같은 경우는 NC소프트가 목표가 상향이 됐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 실적도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카카오 게임즈 오딘이 잘 나오게 되면서 카카오 게임즈의 상승만 조금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NC소프트나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중국 모멘텀 기다리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하이브 같은 경우 뭐 괜찮게 탄탄하게 올라갈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이브 같은 경우는 네이버 상승 초기, 뭐 카카오 상승 초기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겉으로만 보이는 연관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는 알체라 같은 업체를 조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철강주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뭐 상하프론테크, 지난주에 어쨌든 상승을 좀 하고 눌림목을 잘 주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메모리 관련된 거에서 가동률이 좀 살살 늘어나고 있는 오사트, 그 중에서 테스나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8.15의 특사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사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5G라든가 비메모리 시장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기 때문에 그쪽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뉴스 플로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